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두 분은 소원이 뭔가요? 소원이요? 네. 갑자기 소원? 아. 혹시 모르죠. 보물지도에 말하면 이루어질지도. 소원. 네, 돈이 엄청 많고 부자인데 네. 아무도 날 모르는 게 소원이에요. 아, 돈은 엄청 많은데 아무도 나를 몰라. 안 유명한 사람. 왜 안 유명한 유명해지고 사람. 싶지? 유명해지면은 돈이 많아도 막 쓸 수가 없어요. 아, 눈치 보이니까? 아니요, 다 알아봐서. 알아보니까? 아, 결국에는 돈을 자유롭게 많이 쓰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경환 씨는요? 저는 네 일주일에 휴일이 3개였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돼도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일주일에 3번만 쉴 수 있어도 너무 좋겠다. 야,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들의 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소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 돈이 이만큼 있는데 지금 이름 말하면서 이름 말해도 되나 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선장님만 계시다면 여러분의 소원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대되시죠? 어려울 건데. 아, 안 기대해 유명해지기는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아, 선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연세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유광수입니다. 선장님, 우리 선원들의 기대가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선원들의 소원 다 네.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이야, 신뢰하지 이거- 않는 눈빛인데 벌써. 네, 이거 아, 뭔가- 이거 안 되는데. 아니 돈은 많이 벌 수 있다 쳐. 네, 아하. 안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주 3휴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뭐 약간- 7일 동안도 쉬실 수 있어요. 어. 뭐 다 가능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켜신 분들께서는 이게 어디 이상한 종교인가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어떻게 가능하죠? 정말 가능합니다. 복을 찾으시면 됩니다. 복을 찾아라. 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물을 찾으러 지도를 가지고 지금 항해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잘 찾아가시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복이 막 쏟아지듯이 팍팍팍팍팍팍 내려와요. 불꽃이 막 터져 막. 그런데 유명해지지 않고도 그 복을 다 쓸 수 있어. 심지어 유명해져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늘 좋게 봐. 어머 저분은 저러실 수밖에 없어. 어머 그럴 만하지. 더 좋잖아요. 뭘 해도 괜찮아. 상상만 해도 좋긴 한데. 아니야. 그래도 나중에 뒤에 가면 어디 말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이 앞서네. 말라도 상관없어. 말라도 뭐 그러던 말던 복이 막 넘치면 돼요. 와, 그럼 복이 그렇게 넘칠 수 있도록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복을 복을 받아야 받아야 됩니다. 예, 복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자, 던져줘요? 야, 아니 이제 그래서 던져주면 다 잡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복이 막 오기를 바라는 거는 우리들의 취향에 안 맞아요. 어떻게 해요?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야죠. 찾아놔야 돼. 우리나라 옛날 얘기를 보면요. 유명한 복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것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복과 관련된 우리나라 고전. 복 시리즈의 결정판이야. 복 시리즈 결정판. 복 시리즈의 결정판이니까 보고 아니에요. 보고 아니고. 아니고. 전복. 전복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복권. 그 복권 할 때 복자는 맞아. 그런데 아니야. 복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영어로는 fortune인가요? Fortune. 네, fortune. 그게 뭔지 이게 찾는 겁니다. 근데 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어쨌든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선장님께서 인간 복조리가 되어서 아,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께 복을 마구마구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겠습니다. 전해주시는 거죠?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있잖아요. 꿈 꾸잖아요. 네. 꿈 중에서 돈 많이 버는 꿈. 야, 그 꿈 진짜 좋은 꿈이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돼지꿈. 맞습니다. 돼지 꿈.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대박이 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자,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에서 입으로 말씀하시던 옛날 얘기를 모아놓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집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많죠. 그 중에서 복에 관련된 3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돼지 이야기입니다. 복돼지. 돼지. 복돼지. 그래서 제가 복돼지와 김진사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주인공은 김진사예요. 진사는 양반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는 않고 양반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머슴이었습니다. 무슨? 무슨? 머슴과 우리는 종을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 종은 천민이고요. 신분이. 머슴은 양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종으로서 일하는 거죠. 알바처럼. 머슴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받은 다음에 진사가 돼서 김진사 이렇게 부르겠지만 처음에 젊을 때 머슴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일해봐야 나는 일당을 받는 거지 사실은 그 논이 제게 아니잖아요. 네. 인센티브 안 주는데. 너무 열심히 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람이 괜찮고 착실하고 괜찮은데 머슴이니까 결혼은 못했어요. 누가 머슴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또 그럴 시간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같이 일하고 밤에 자고 피곤하니까 사람이 너무 괜찮으니까 동네에서 아유 저 사람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해서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비슷한 신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었던 사람이 결혼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 첫날 밤에 딱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네. 방에 들어가서 딱 이제 한 이불을 덮고 딱 이렇게 잘라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가뭄이 예, 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비가 막 오니까 첫날 밤 중요하잖아요. 오랫동안 기대하던 첫날 밤. 중요하죠. 정상.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소리를 딱 듣고 비가 오잖아.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으시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비가 안 오면 너무 힘듭니다. 여기저기 물을 가져와서 힘들고 그런데 그 비가 올 때는 특히 옛날에는 빨리 논에 물이 있으면 밑에 가서 밑에 차근차근 돼 있으니까 그 물꼬를 터서 밑에도 물이 넘치게 해줘서 골고루 물이 가게 해야 돼요. 뚜기 구멍 내주고. 예, 안 그러면 문제도 있고 빨리빨리.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야 돼요. 비가 막 오니까 이 사람이 첫날 밤인데 뛰어 하고 딱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논에 물을 막 대는 거예요. 첫날 밤에. 첫날 밤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래서 밤새도록 그 일을 다 했어요. 아니 새색 씨는 방에 혼자 두고요. 그렇죠. 아이고. 자, 우리가 요즘 시각에서 보면 이런 나쁜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 곤란합니다. 그러나 새색 씨도 옛날이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2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닙니다. 밤중에 나와서 그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른 어떤 사람은 못 들었어요. 뭐 피곤하니까 그랬죠라고 할 수 있고요. 비록 들었어도 두 번째, 그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자기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도 있고 다른 모습도 있고 이럴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날. 첫날 밤. 내가 여기서 안 나간다고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오로지 나갔어요. 왜? 일하는 게 좋아서? 아니요. 이거 이렇게 밤에 일하면 수당을 더 아니요. 야근 수당도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왜 나갔을까요? 정말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진심이구나. 이게 내가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머슴이 되어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머슴은 머슴이고 내가 해야 된 일은 일인 거거든요. 제가요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뭘 하면 잘 무엇인가 이 자본주의사에서 계약도 잘하고 어떤 거 하면 보상도 받아야 되고 그냥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보상인데 그 돈을 벌려고 그 직업을 갖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일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정당한 어떤 대가가 금전적으로 오는 일에 와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복을 받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에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모습은 결국 나중에 큰 복을 받거든요. 그렇게 된 거는 이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뭐냐?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해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이 의미 있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그 밤중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논에서 일을 해서 그 해의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옛날 얘기는 짧으니까 안 나와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머슴이었던 김진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의 자세는 뭐였냐?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살고 있는데 딱 옛날 얘기는 단순해서요. 에피소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옛날 얘기 이거 푹 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가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하는데 김진사가 되면 저 봐. 뭐 돼지잖아. 돼지가 왜? 돼지가 막 꿀꿀꿀꿀꿀거리면서 큰 돼지가 엄마 돼지가 새끼 돼지 몇 마리를 끌고 꿀꿀꿀꿀꿀 걸어 다니는 거야. 웬 돼지야? 누구네 집 돼지야? 돼지는 되게 실제로 큰 재산이잖아요. 돼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 어디? 저 봐 돼지 뭐 어딨어? 말해보니까 얘네들은 안 보이는 거야. 김진사 눈에만 돼지가 보이는 거야. 진사가 과로로 해서 미쳤다 이게. 이게 여기서 또 교훈을 얻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결국 복돼지인데 그 복돼지가 잡는 게 아니라 꿀꿀꿀꿀 찾아왔어요. 직접. 찾아왔어. 그리고 그것이 복돼지인 걸 내가 본 거야. 그랬더니 그놈이 꿀꿀꿀꿀 거리더니 이 김진산의 그 가난한 집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쑥 들어가더니 곳간에 허름한 강으로 훅 들어가는 거야. 우리 집에 복이 굴러 들어왔네. 딴 사람들은 못 봤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돼지가 들어갔으니까 광문을 띡 하고 열어봤더니 돼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 분명히 돼지가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 김진사가 된 모습은 깊이 생각해. 이야, 우리 집에 복돼지가 왔다. 야, 우리는 틀림없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았겠죠.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잘 살고 있어. 시간도 돼서 과거도 봐서 진사도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곳간에서 그 옛날 봤던 돼지가 꿀꿀꿀꿀꿀거리고 나오는 거야. 가지마. 복이 나간다. 어디가? 복이 나간다. 막 꿀꿀꿀 나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잡아. 막 잡으려는데 잡으려랑 이렇게 보고 꿀꿀꿀꿀꿀 하더니 뒷산으로 가버리는 거야. 복이 나갔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본다면 막 잡고 싶죠? 근데 잡힐 수 있는 게 아니야. 꿀꿀꿀 하는 거 보고서 무슨 생각하냐? 이제 우리 집에서 복이 나가려나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찝찝하겠다. 그리고 어느 날 거지가 되었다. 아니에요. 거지가 안 됐어요. 뭔가 했더니 뒷산에서 갑자기 포수가 총 쏘는 소리가 펑펑 나요. 포수가 총 쏜다 그러니까 무슨 근대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도 포수들이 총을 쐈습니다. 포수가 쭉 뻥뻥뻥 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봤더니 그 나갔던 돼지가 다시 와. 질풍처럼 달려가지고 곳간으로 쑥 들어가더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더니 선생님 죄송한데 돼지 꼭 그렇게 달리나요? 급해. 급해서 죽을까봐. 돼지가 돼지가 급해서 이렇게 달리는 거야. 그치. 꼭 그렇게 달리진 않은데 소리에 놀래서. 놀래가지고 급할 수 있죠. 그 뒤에 막 포수들이 총을 들어 부르르 따라온 거야. 돼지 봤는데 돼지 못 보셨어요? 라고 이 김진사에게 묻는 거야. 그랬더니 돼지는 봤죠. 그러나 저기 있어요 하면 우리 집에 복돼지잖아.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못 봤어요. 그거 잡으려고 했는데 일로 도망갔는데 이거 할 수 없네. 이제 저녁이 돼서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룻밤만 좀 자고 가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자, 요즘하고 너무 달라. 어디나 누가 오면요 다 재워주고
없는 밥에도 밥을 해서 주고. 근데 김진산의 집은 이제 부자니까 밥을 해서 이렇게 다 재워줬어요. 근데 바로 그날 밤 그날 밤. 밤. 김진산애가 부자인 거를 보고 오랫동안 김진산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던 도적대가 있었어요. 이 도적대가 어떻게 됐느냐? 그날 밤 야습을 한 거야. 아니 그냥 걔네들은 이제 몰래 오니까 우르르가 아니고 걔는 조용히 와야 돼. 아, 조용히 와야 와가지고 막 그다음에 야 그러는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 포수. 포수들이 있었잖아요. 포수들이 뭐야? 하고 뭐야? 나와 총으로 빵빵 쏴가지고 몇 명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을 다 잡아서 포수들이 그럼 도적 잡아가다가 관가에 주면은 상을 받으니까 다 잡아서 관가에 다 연행해서 줬어요. 그래서 돼지 많네. 김진산의 집은 아무 일 없이 계속해서 평안하게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짧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도 맨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하나입니다. 참 세상 불공평하다. 누구한테는 돼지가 오고 왜 나한테는 안 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돼지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서 복돼지가 꿀꿀꿀꿀꿀꿀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 복돼지가 가는 줄 알았더니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집에 큰 화가 있을 건데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 복돼지가 일부러 나가서 포수들을 이끌고 와서 그 집을 잘 보호해 준 겁니다. 기특해. 특히 눈부가 아니죠. 이거 그냥 일반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정도가 아닌 거야. 그냥 최고예요, 이 돼지. 자, 어떻게 해서 김진산은 복을 받게 되었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 알고 계신 그들의 지혜, 복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네, 서양에서 말하는 복은 늘 우리 앞을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야 복이네. 저거 복이 행운의 여신이었어. 지나고 나서야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은 늘 앞에 지나갈 때 앞에서 꽉 잡아야 된다라는 게 서양에서 말하는 복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복 얘기의 끝장, 복 얘기의 결정판인 복돼지는 잡지도 않잖아요. 잡질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복돼지를 잡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보면 복돼지 꿈을 꾸려고 그러지 복을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입니다. 복이 깃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깃든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스며들듯이 들어와서 내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게 깃드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원분들은 다 이 공간에 지금 깃들어 계세요. 아니면 이 공간에 앉아 계신가요? 깃들어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복은요, 찾는 게 아닙니다. 복은 깃들어야 돼요. 그럼 복을 깃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미 정답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날 밤에 이 머슴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 최선을 다해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너의 영혼을 갈아 넣어라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그 자체의 의미를 갖는 사람이었기에 그 김진사에게 복돼지가 와서 깃들었던 것입니다. 의미.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건 너무너무 유명해서요. 학자들이 이름도 정해놨습니다. 복을 찾아가는 여행. 그래서 한문으로 구복여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복을 구하러 다니는. 복을 여행. 찾으러 가는 여행인 거예요. 어느 곳에 머슴이 있었어요. 또 이 머슴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동네에 연세 많은 분이 보니까 애는 괜찮아, 착해, 좋아. 근데 좀 쟤는 그냥 평생 저렇게 머슴만 하려나. 그래서 어느 날 불러. 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네, 어르신.
너는 그렇게 맨날 일만 하고 살면 어떡해? 저는 뭐 좋습니다. 너도 네 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여. 언제까지 그렇게 살기요? 복이요? 네 복을 찾아서 빨리 가. 자, 취직도 하고 뭐 하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가야지. 어디로 가야 복을 찾는데요? 서천서역국으로 가면 거기서 서왕모가 네 복을 찾아서 줄게요. 서천서역국으로 가라니까. 그래요? 해서 자, 남의 말을 잘 듣는 이 착실하고 순둥이 같고 훌륭한 이 머슴이 복을 찾으려고 드디어 떠납니다. 아니 노인 한마디 듣고 바로 그렇죠. 떠나요? 떠나다가 한참 가니까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더니 날이 저물렀어. 큰 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야지 하고 했더니 그 집에 기가 막히게 예쁜 여인이 쓱 나오는 거야. 궁녀다 궁녀. 아니야. 이번엔 궁녀 아니야.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궁녀 아니야. 의심되는데. 귀신 아니야. 귀신 아니야. 아니야. 살인자. 무지 예쁜 여인이 쓱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밥을 하고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서천서역국에 갑니다. 거길 왜 가세요? 제 복을 찾으러 갑니다. 아 그러세요? 하면서 이 여인이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예쁘고요. 집도 부자고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고요. 그런데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스펙도 뛰어나고요. 모도 뛰어나고요. 얼굴도 예쁘고요. 못하는 게 없고요. 외국어도 5개를 하고요. 하는데 회사에 취직이 안 돼 하고 비슷한 거야. 아무튼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어서 아니 참 할머니가 아니죠. 할머니 있잖아. 아니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결혼만 하면요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이건 어떡하죠? 글쎄요. 혹시 서천서역국에 가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좀 물어봐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 너무 착시가 어려워. 그러지요? 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결국 그 여자가 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여자의 복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기로 하고 떠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마을에 한 집에 있었는데 배나무를 많이 심은 어떤 큰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주인이 하룻밤을 자는데 자네는 어디를 가는가? 저는 서천서역국에 갑니다. 거긴 왜 가는가? 제가 이렇고 저렇고 자기 복을 찾으러 하하. 그런데 말일세 내가 많은 배나무를 심었는데 이 배나무가 도무지 자라질 않아. 배나무가. 걸음도 주고 나 정성껏 하고 아무래도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배나무는 왜 안 자라는지 정말 자네가 서천서역국에 가면 이걸 좀 물어봐 주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배나무 주인이 도대체 무슨 복이 있는지 배나무 주인의 복에 대해서 물어봐 주기로 그러지요 하고 또 떠났어요. 착하다. 착해요. 떠나서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큰 강이 가로막아요.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이무기가 나타났어요. 이무기가 뭐냐면 구렁인데 천년을 묵은 거야. 이무기. 그래서 이 천년 묵인 뱀인 이무기가 승천하면 용이 되는 겁니다. 딱 이무기가 나타나리. 너 어디 가냐?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요. 이무기니까 말을 못하는군요. 그러나 이제 사람의 말로 이렇게 옛날 얘기니까 소통이 돼. 막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천년을 묵고도 더 묵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승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너 혹시 서천서역국에 가면 도대체 내 복이 뭔지 나는 왜 승천이 못되는지 그걸 좀 물어봐다오. 야.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무기가 이제 등에 태워가지고 강을 건너가 줬어요. 그래서 또 한참을 쭉 갑니다. 갔더니 웬 강변에 꼬마 하나 애가 동자예요. 애가 앉아가지고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낚시 잡은 물고기 잡은 이 통을 봤더니 물고기 하나도 없어. 너 뭐 하니 했더니 저는요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왜 물고기가 안 낚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봤더니 낚시를 이렇게 끝냈더니 낚시 바늘 있지 않습니까? 낚시 바늘 이렇게다 이거 구부러지죠. 그래서 물고기가 탁 물면 걸려가지고 뚝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 꼬마애가 하고 있는 낚시는 낚시 바늘이 일자야. 구부러져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들여놓고 도대체 물고기가 왜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어. 혹시 서천서역국에 가시면 제 복이 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알았어. 자,
그건 물어볼 게 없단다. 구부리거라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인데 구부리거라 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 드디어 이 사람이 계속 가다가 어디 갔냐? 어느 집에 갔는데 이번엔 꼬부랑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결국 할머니가 나오네요. 이제 드디어 할머니가 나와. 이제 아까 잠깐 보셨던 그 할머니 그 나타났어요. 할머니지. 자네는 지금 어디를 가는가? 저는 서천서역구경 갑니다. 거기는 왜 가는가? 서천서역구에 가서 제 복을 찾으려고요. 에휴,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그거 어떻게 간다고? 그런데 못 가. 계속 가야 아무것도 없어. 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아이고.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저는 계속 가야 돼. 왜? 제가 오면서요 이런 일을 겪었고요. 이런 일을 알아봐 주기로 했습니다. 부탁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거는 이 사람은 자기 복은 못 받는다니까 그런가 보다 날 수 있는데 자기가 맡은 거 이걸 해줘야 되거든.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요? 가서 그래. 너 가야 소용도 없어. 못 가. 하룻밤 자고 가 집으로 다시.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아, 진짜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너무 얇다. 너무 얇다. 그냥 너무 가요. 얇아. 돌아가요. 대신 어떻게 하는지 해결했습니까? 딱 가서 동자를 만납니다. 딱 만났더니 저 서천사역국에 가셨어요? 응, 있었어. 아유, 제 복은 어떻게 된대요? 야, 좀 미안해.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하면서 써 있습니다, 원문에. 갑자기 손을 들어서 그 꼬마의 뺨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사이다. 그렇지. 이거 난 몰라.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답이 안 나와. 그냥 맞았어요. 정신 차려. 짱 맞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애가 팍 쓰러진 다음에 죽은 게 아니라 애가 갑자기 팍 봤더니 애가 없고 큰 산삼이 됐어요. 동자삼이라고 그럽니다. 동자가 많은 삼. 근데 그건 모르고 뭐야 얘? 이거 무가 됐어 왜?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기도 그래서 그거를 등짐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막 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이무기를 만난 거죠. 이무기, 아니 도대체 왜 나는 승천을 못하는 거래?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입안에 여의주가 몇 개예요? 2개다. 그럼 또 팍 때려. 아니 이무기는 때리면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무기 때릴 수도 없어. 그게요 원래 하나만 있으셔야 되는데요. 욕심이 많으셔서 2개를 가지고 계셔서 승천이 안 되는 거랍니다. 한 개 뱉어야 되네. 나는 이렇게 더 열심히 많이 하면 잘 될 줄 알았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유불급. 내려놓을 거 많이 내려놔야 안 하는 돼. 것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열정이 과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과유불급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유주가 2개나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 아우 난 몇 개씩 더 하고 싶으면 빨리 될 줄 알았어 하면서 하나를 뱉으니까 갑자기 뇌성병력이 방방방방방방 치더니 얘가 용으로 팍 변신해서 하늘을 열고 샥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의주 하나 버리고 갔잖아. 이거 뭐야? 그래서 등에다 또 짊어지고 갔어요. 자, 이제 배나무 주인을 만난 거예요. 배나무 주인.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좀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배나무 밑에요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더 성장을 안 하는 거라는데요. 그래? 그래서 그 밑을 막 파봤더니 큰 황금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었구만 해서 그 황금덩이를 꺼낸 다음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잘 클 거야 한 다음에 그 황금덩이를 이거 난 쓸데없으니까 자네가 가져가게 하고 줬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 황금 그래도 황금도 같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의 지혜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잘하는데 무엇 하나가 안 되는 건 그 하나를 안 되게 하는 가로막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근원을 사실은 뽑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게 습관일 수도 있고요, 관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걸 왜 버려? 그 아까운 걸 황금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정말 돈도 잘 버는 직업인데 그것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직업을 버리기도 했어요. 의사였는데 남들이 보면 와. 너 그걸 왜 버려? 저도 아까워 죽겠어. 그걸 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뽑아서 버리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뽑아서 버린다고 이 배나무 주인이 가난하냐? 아니에요. 배나무 많아요. 그거 아니고도 부자라니까요. 할 수 있는 재능 부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다방면에 대단하니까 그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욕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황금을 짊어지고 막 갔어. 근데 가방 무겁겠네요. 무겁죠? 가방 무겁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만났던 여인을 만납니다. 어. 가서 물어보셨어요? 글쎄, 물어봤는데 아유, 글쎄 이게 참 어렵네. 아유, 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남자가 동자삼도 갖고 있고 여의주도 갖고 있고 황금도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정말 천생연분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래. 야. 얘는 이 머슴은 지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자기는 뭔지 몰라 있으니까 그냥 가져온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 머슴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영악했다고? 그릴 수 있어요. 머슴의 큰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쫙 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등짐에 있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있길래 뭐 이런 일이 있어서 했더니 그냥 뭐 무가 있고 이렇게 돌멩이 주시고 돌멩이 주고 황금이요 번쩍번쩍하지 않잖아요. 여기가 붙어 있잖아요. 막 봤더니 그게 세상에 동자삼이고 황금이고 여의주인 거예요. 그래서 아, 당신이 나의 천생연분이구나 해서 그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 여자가 귀가 얇아. 이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아. 자,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구복 여행이죠. 구봉여행. 네. 그러면 이 머슴은 복을 찾았나요? 지금 온갖 네. 금은보화랑 뭐 좋은 사람까지 찾았습니다. 만났으니까 복을 찾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복을 찾았습니다. 근데 서천서역구로 복을 찾기 위해 떠났잖아요. 네. 근데 얘는 잘 판단이 안 돼. 얘는 지금 왜 가냐? 남들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하니까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거야. 네. 그러면서 남들이 부탁하니까 뭐 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들어줄게요, 들어줄게요, 들어줄게 한 겁니다. 이때 중요한 머슴의 생각은 뭐냐면 내 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복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게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를 물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여자랑 만나서 복을 받고 잘 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남자가 처음 만나서 이 여자만을 만나서 저는 남자가 자꾸 죽어요. 나 어때? 나 어때? 나 명줄 길대. 나 명줄 길어. 걱정 마. 절대 안 죽을 거야. 나. 어. 알겠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혼했을까요? 못했겠죠. 결혼하면 죽었겠죠. 죽었겠죠. 오. 결혼하면 죽었을 겁니다. 결국 이 남자가 결혼한 것은 거기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4명의 다른 사람이 나오고 머슴이 나오는데 머슴과 이 4명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 머슴은요, 첫 번째 여자와 비교해도 객관적인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좀 부족합니다. 이 여자는 부자에다가 뭐 예쁘고 다 해요. 머슴에 비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 배나무 주인, 배나무 하는 큰 부잣집 주인이에요. 비교할 게 아닙니다. 이무기, 용이 안 됐지만 얘는 천지조화 신령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머슴하고 비교할 수준이 아니에요. 철 모르는 꼬마애, 얘는 출신 자체가 금부처예요. 금수저나 다름없어. 동자삼이에요. 동자삼. 머슴하고 비길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머슴은 궁극적인 복을 찾았는데 이들은 복을 못 찾았어요. 만약에 머슴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4명은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가 다른가요? 머슴은 복을 찾아 떠났고 이 4명은 현실에 안주했던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냥 현실에 안주했어요. 배나무 주인도 그랬고 이무기도 그랬고 이 아이도 그랬습니다. 머슴은 자신애가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고 자기가 복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복을 찾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떠났고요. 그 떠나서 갔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생겨났던 아이템들로 결국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말을 우리 오래된 예전 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가고 오는 그 복을 찾는 과정 속에서 복을 딱 찾아낸 게 아니라 복이 내 몸에 타게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복을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탄다는 말 아시죠? 네. 가만히 있는데 와서 때가 막 타잖아요. 묻어나온다.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히 더러운데 문지르는 거는 그냥 문지르는 건데 그게 안 해도 저절로 먼지가 붙고 뭐 하다 보면 때가 타요. 때가 타는 건 내가 그 때를 타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절로 때가 타는 것처럼 복을 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복을 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중심을 가지시고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복을 찾으러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이 우리 몸에 타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야기. 제목은 차보기와 석숭이라는 겁니다. 사람 이름인가요? 사람 이름입니다. 오케이. 나무꾼이에요, 차보기는. 차보기. 머슴이나 뭐 나무꾼이 없습니다. 나무꾼이야.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한 짐을 딱 해서 살아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차보기가 결심합니다. 야, 내가 좀만 더 열심히 잘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무찜을 하나를 안 하고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2개를 팔면 조금 더 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놓고 저녁까지 했으니까 하룻밤 자고서 그 다음날 장에 가려고 자다가 깨놨더니 나무찜 2개를 해놨잖아요. 어제 하나만 남아있는 거야. 하나는 없어졌어. 도둑 맞았다. 도둑 맞았어요. 여기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사라졌다는 것과 하나는 뭐냐? 이 도둑이 2개를 다 가져가지 않고 하나는 남겨놨다는 거예요. 인심은 있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야? 누구지? 그 다음날은 더 열심히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2개가 없어졌다. 2개가 없어졌어요. 하나는 남았어요. 계속 한 개만 남겨줘. 계속 하나만 남았어요. 차보기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차복이 몽유병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 가능성이 높지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잠복 근무를 했어요. 어. 그날 밤에. 그래서 나무찜 속에 들어가서 딱 숨어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자기 몸이 둥실둥실 뜨는 느낌이 나는 거야. 이게 뭐야? 잡았다. 도둑놈 봐라. 그들이 붕붕 뜨더니 어딘가 탁 놓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 하고 탁 나와봤더니 어머 세상에 여기 어디냐?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계신 천상에 올라간 거예요. 누가 가져오라고 그랬냐? 옥황상제가 명령해서 그 나무찜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아니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농땡이 핀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2개, 3개 만들었는데 그걸 옥황상제가 가져간 거야. 너무해 옥황상제. 너무해. 나 진짜 너무해. 나도 이거 읽으면서 너무 짜증났어. 이거 옥황상제 그렇게- 따졌어요. 차보기가 따집니다. 너무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옥황상제는 너무나 담담해. 그게 좋다. 네 복은 딱 그만큼이다. 아니 차보기보다 부자가 얼마나 많아 세상에.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걸 결정한다는 옥황상제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남의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잖아. 2개, 3개 했다니까. 네 건 딱 하나니까 하나만 남겨놓은 거고 나머지 내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복총량의 법칙 같은 건가요? 그런 거예요. 화가 너무나 많이 막 덤볐어요. 그랬더니 허허 이거 안 되겠구나. 이리 와라. 그래서 복이 주머니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복주머니가 달린 방으로 데려갔어요. 차보기를. 봤더니 쭉 중에 진짜 요만큼 코딱지만한 약간 작은 거. 이게 바로 네 복주머니다. 너는 복이 딱 요만큼이야. 그래서 넌 딱 나무 하나야. 아니 옥황상제가 네.
이렇게 말하니 이게 좀 어렵게 말하면 실존적으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실존적 분노와 뭐 화가 너무 나서 네. 이런 게 어딨어요 막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복은 이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옥황상제님은 스피치를 좀 배우셔야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옥황상제님은 바쁘셔서 네. 그 일일이 공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 결정하실 게 많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옥황상제는 트리플 XT야. 그냥 끝도 없어. 딱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엄청나게 큰 복주머니가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어머머머.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내 거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거는 석숭이의 복이다. 석숭이? 야 석숭이. 부자 석숭이. 이 너무 억울해요. 막 계속 그러니까 얘가 끝이 안 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T가 조금 아닌 약간 F가 섞여 있는 대신이 계셨나 봐. 이분이 너무 그러니까 이거 조금 빌려주죠. 이거 석숭이 복을 얘한테 좀 빌려주죠. 애가 너무하네. 약간 이렇게 F 쪽이신 대신이 이거 이제 타협을 컴프로마이즈를 시키셨어요. 좀 측은하게 여겼네요. 네. 아니 생각해보면 좀 치근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복을 빌려주마 해서 자 옥황상제하고 결정하고 내려왔습니다. 딜을 했다. 내려왔어요. 네.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를 해놓으면 하나가 그대로 있고 2개를 해놔도 2개가 있어요. 3개를 해놔도 있고 4개를 해놔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차복이는 안 없어지는구나. 아는 거야. 내 복은 하나야. 요 나물찜을 하면서 요건 내 거. 요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 석숭이의 복. 요건 석숭이 거, 석숭이 거. 이러면서 그 나물찜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 어떠냐? 큰 부자가 됐어요. 김진사가 됐군요. 예, 그 김진사가 된 거죠. 네. 김진사처럼. 아무튼 이 사람은 진사보다 이제 큰 부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살고 있는 어느 날, 어느 날. 무지막지하게 추운 어느 날, 거지 부부가 그 마을을 지나게 돼요. 거지 부부가.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날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부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추운데.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 그러면서 방인데 이 부인이 임신해가지고 엄청나게 배가 한 거야. 그래서 그 방 옆에 하나를 주고 겨울 동안 거기서 지내게 하면서 했더니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 밖에 나가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추웠고요. 거기서 해산해야 되는데 애까지 낳았어. 그 거지 부부가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그래서 이 차복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 애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아유 나는 가방끈이 짧고 아는 게 없어서 멋진데 그래도 줘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짓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집이 있으면 방이 있으면 방에 옆에 붙어 있는 딸린 방 그걸 협실 한문으로 협실이라고 그러고요. 사투리로 섭실이라고 불러요. 부인이 갑자기 말합니다. 차복의 부인이 그 부부들이 거기 섭실에 와서 애를 낳았으니까 섭실 그거 섭실에서 낳은 애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섭실 오! 석숭이라고 지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거지 아이의 이름을 석숭이라고 지어주고 좀 억진데요. 쉬어. 네, 알겠습니다. 석숭이라고 네. 지어주고 차복이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내가 복을 빌려왔던 석숭이가 나를 찾아왔구나. 갚을 때가 됐구나. 그렇죠. 드디어 내가 복을 갚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해서 그 아이 부부에게 말합니다. 자네들 여기저기 다녀봐야 힘든데 이 아이를 내 양아들로 삼으면 어떻겠나. 다녀봐야 거지잖아. 그러시죠. 혼자만 있으면 뭐하나. 자네들도 갈 데 없으니 여기서 같이 살면서 애랑 살게. 어머,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아이를 뺏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차복이는 다 산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기 재산을 싹 다 모아서 다 아들이 된 석숭이에게 다 물려주고 그리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차복이와 석숭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옛날 분들이 알고 계신 복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면 차복이처럼 사는 것이 우리 모두 다 차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복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주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각자 주머니가 각자 있어요. 각자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애를 낳으면 이 애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먹고 살아? 아이고 사람들은 그 애들은 다 자기 복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 법이야. 이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차복이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빌려서 살고 있다.
내 복이 있는데 내 복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복이 있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복을 가져다가 더해서 빌려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 혼자 잘나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 정말 밑에서부터 성공해서 큰 어떤 것을 이루신 분들은 다 아랫사람들인 건 맞는데 그 아랫사람들을 내가 다 도와주고 있는 것도 많고 월급 주는 것도 맞고 그들을 가지고서 내가 다 길을 열어주는 것도 맞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준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차보기는요, 복이 뭐밖에 안 되냐? 고작 나무짐 하나였습니다. 차보기는 나머지는 다 남에게 빌려와서 살고 있다는 걸 철저히 알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나머지를 다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차보기는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셨죠?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석순이는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하겠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행복했을 것 같고 행복하겠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조금 미심쩍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지요? 모르니까. 처음부터 주어져 있잖아요. 모른다, 죽어졌다. 정답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불리하게 사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 힘든 얘기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어려움이 더 많으십니다. 근데 복의 크기는 행복의 크기가 아닙니다. 복은 정말 주먹만큼 조그맸지만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고요. 죽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왜냐? 나는 내 복에 다른 사람이 준 복,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준 복, 내 복은 고작 나무찜 하나인데 석순이 복이 너무 커서 나무찜 10개를 더 할 수 있는, 나는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라는 행복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었지만 석순이는 그 사람의 복은 크지만 정말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생각했을지 그 역시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나고 능력 부자고 잘생겼고 예쁘고 돈도 많고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있다면 착각하기 쉬운 게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석순이 역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복을 합해서 살았을 겁니다. 물론 자신의 복이 더 크고 다른 사람의 복이 작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복을 합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데 자신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내가 재능이 너무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내가 권력이 너무 많고 내가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다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복의 크기는 크지만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의 크기가 큰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만 행복의 크기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행복의 크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남의 복과 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아는 자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복 짓는 법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놓치는 게 있지 않았나,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핑계, 스스로의 핑계 속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 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스스로 복 짓는 방법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 쉬운 일인 것 같긴 한데 또 이 지금 요 세상 삶에 또 찌들어 있어서 이 쉬운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마냥 쉽지만 않았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석순이, 나의 석순이, 여기도 나의 석순이 이러면서 좀 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아주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모두 복을 타는 사람들이 됩시다. 복을 탑시다. 복을 탑시다. 좋습니다. 두 분은 아까 저희가 소원 이야기했잖아요. 네.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복 타는 방법. 오늘 이야기 속에서 조금 지혜를 얻은 것 같습니까? 뭐 일단 노력은 노력인데 그런 노력이랑은 좀 다른 느낌의 노력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이 돈 많고 안 유명한 부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따라오는 것일 뿐.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겠다. 오늘 진짜 큰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네. 네. 쌤은요? 뭐 주 3일 휴일을 뭐 복으로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저도 오히려 이제 집착을 버리고 그냥 그 아까 말했듯이 복보다는 이제 행복. 복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행복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의 주 2일 휴일이라도 제 행복은 주 3일치만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삶의 태도를 오늘 좀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행운을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은 남이 주는 거지만 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복 타는 삶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식하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복을 지도!